네, 강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보입니다. 자, 오늘 8% 올랐습니다. 22평 돌파했고요. 왜 올랐는지는 아시죠? 테슬라가 반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봅시다.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왔나? 그래서 오른 건가?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자, 2월 달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실적은 좋지 않을 거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반영은 이미 됐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주가는 반등한다. 이걸 반도체 쪽으로 돌려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2월 달에 에코프로 BM은 반등을 했고, 그리고 3월 달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지금 테슬라 실적이 확인되고 나서 다시 반등 구간을 맞이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에코프로 머티도 움직이고 있죠. 그동안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움직임은 명확하게 제가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에코프로 BM 있죠. 에코프로 BM의 50%만큼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8조 4천억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16조에서 17조 정도가 나오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의 평가치는 24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의 한 50% 이상, 그쵸? 저가 빼고 고가를 뺐을 때 50% 정도의 예상 수익, 그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상승 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에코프로 BM이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언제 상승할까요? 최악의 상황을 지났을 때, 주가가 신고가를 만들고 올라가는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 들어올 때는 당연히 눌림목을 만들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쁜 부분을 먼저 반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어떤 정도의 상황이 나왔느냐? 테슬라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9% 하락, 저가 전기차 등 수익성에 집중하겠다. 즉 모델 3 이하의 제품, 그렇죠. 그거보다 싼 제품을 내놓겠다. 그게 모델 2입니다. 내년 초에 나온다고 이미 머스크가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죠? 주가는 먼저 반영했다. 그래서 에코프로머티가 24만 원이었을 때 시가총액 기준에서 여기 보면요. 정확하게 막 16조까지 올라갔었던 그때 에코프로 BM은 30조가 넘었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가 맥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머티는 거의 한 30% 정도의 비중으로, 그쵸?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한 30% 비중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뭐 모델 2라든가 추가적인 그 저가 전기차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떤 부분이 발생하죠?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요.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에코프로머티에서 진행하는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뭐가 나왔죠? 삼성 SDI 발로 뭐가 나왔습니까? 44조짜리 수주가 나온 거다. 그런데 그 이후 12월 달 이후에 주가가 빠졌었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쁜 부분, 앞으로 좋아지지 않는 부분, 2월 달에 발생했었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머티의 적자,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이 박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테슬라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모두 다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정을 받은 거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아예 뭐 여기서 더 빠지고 추세를 이탈하는, 즉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18만 원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전기차 시대가 아예 안 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왜?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려면, 그렇죠? 이쪽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공감대가 깨져야 돼요. 근데 환경 쪽에 대한 공감대는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가에 있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지금은 고가 대비해서 한 70% 정도 쭉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꾸준하게 타점을 찾아야 된다. 왜? 에코프로 BM이 반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은 에코프로머티가 에코프로 BM보다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있어도 에코프로머티를 매수를 해야 되고요. 에코프로머티를 가지고 있으면 에코프로머티의 비중을 늘려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22평 기준에서의 대응법, 그리고 62평 기준에서의 대응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추세 전환의 움직임까지, 그쵸? 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런 타점을 이해했을 때 매매 자체가 이렇게 바뀝니다. STX 중공업 보세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매매를 하지 않다가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수를 한 결과 오늘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요. 이거 말고도 조선주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데 이 공략한 결과 어때요? 오늘
그쵸. 삼성중공업도 뭐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머티의 움직임처럼 그쵸. 조선주의 포트폴리오도 고가 구간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단기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조선주 2차전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쵸. IT 반도체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제가 3월 달에 매매한 결과를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그쵸. 한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이거 말고도 뭐 DI나 그런 종목들을 보면요. 꾸준하게 수익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26%, 2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에 공유를 하고요. 장시작 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먼저 사전에 추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올라가는 놈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특별한 무언가에 자 조선주는 A 길로 가고요. 2차 전지는 B의 길로 가고요. 반도체는 C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모두 움직이는 그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죠. 하락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간에서 내가 그냥 똑같이 하더라도 실수를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방향을 매번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계속해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니까 이런 부분을 와서 배우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와서 배우시고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 모두 다 지났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움직임은 그쵸?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앞으로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 그럼 최악의 상황에 있어야겠죠. 즉 지금 좋은 주식을 내가 샀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숫자를 더 찍어야 되잖아요. 이미 올라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놈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실적이 나쁜 놈을 찾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호재거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분류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여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BM의 50%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지금과 같은 경우죠. 지금은 50%가 아니라 30%죠. 그러면 이 30%에서 뭘 봐야 됩니까? 50%만큼 채워지려면 지금 12조까지 올라가야 되고 예상 수익은 50% 정도가 나온다. 그렇죠? 지금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24조에 오늘 마감이 됐기 때문이고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24조라는 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실적이 박살이 났는데 에코프로 BM은 올랐어요. 에코프로 BM 적자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BM은 올랐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BM의 50%만큼 반영을 받는 게 최대치이기 때문에 수급상 왜곡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쵸? 수급에 대한 부분 빼고 그쵸? 50% 이상 가서 막 55%까지 올라가고 56%까지 올라가고 이런 거 빼고 50%까지 보더라도 지금 수익이 그쵸? 18만 원, 17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받는지 테슬라의 상황이 어떤지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움직임이 어떤지를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런 걸 가격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장 시작 전에 여기 보시면 시장가 매수 8시 48분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강한 종목들 그리고 신고가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매매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여기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시장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머티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은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적자폭이 늘어나더라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즉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거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타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점을 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반등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아니 실적이 다 예상치를 다 하회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테슬라 실적 시세 보세요. 1.8% 올라가고 13.38%가 시간 외에서 실적 나오고 나서 떴어요. 그러면 그동안 하락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니까 하락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BM도 똑같다고요.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려면 아예 아주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고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 가격, 타점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종목분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원리, 그쵸?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에코프로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고, 에코프로머티만의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공유를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면 간단해요. 올라가는 곳에서 호재가 있다. 지금은 올라가기 시작한 첫 번째 단계를 지나쳤다. 그리고 가만히 있더라도 62평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배열도의 전환, 지금 역배열 구간에 있지만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하는 구간까지 왔다. 이 구간에서 타점 잡자. 이런 부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 그리고 어떻게 분류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